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책임져주는 홍스탁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도 홍스탁의 진행을 맡은 홍지원 전문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시장이 좀 이렇게 상승을 해주는 척하다가 조금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되게 좀 이제 아쉬운 시장이었다 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이런 아쉬운 시장을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지, 그리고 앞으로 또 대응 전략, 그리고 오늘 이슈, 또 이제 증문즉답까지 다양한 또 시간들을 함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제자 위로 씨와 함께 할 텐데요. 제가 이제 필명이 바로다 보니까 바로 제자 위로 뭐 이런 좀 내용입니다.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 있을까봐 제가 이제 좀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이제 위로 씨 함께 만나 보시면서 인사 같이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바로 제자 위로입니다. 제 위로라는 별명이 제 이름이 위한한이기도 한데 또 위로, 수익률 위로 가자. 또 수익률이 안 나오면은 위로를 해달라라는 의미에서 위로로 의미가 지어졌고요. 위로 갈 수 있도록 오늘도 알찬 소식들 많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뭐 위로 씨도 이제 네. 앞으로 위로 갈 날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네. 조금 더 힘내서 파이팅 있게 네. 좀 이제 해주시기 바라고요. 파이팅. 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많이 이제 저랑 방송하시면서 이 시청자분들을 대변해가지고 네. 좀 더 다양한 시선에서 주린이 시선, 그리고 이제 그럼요. 시청자 시선에서 바라보는 그런 궁금한 점들, 그리고 네. 배우고 싶은 것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대변인으로서 네.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표 네. 주린이가 되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또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는데요. 물론 이제 너튜브에서도 같이 도시 스트리밍으로 같이 소통을 하면서 방송을 시청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방송이나 혹은 너튜브 말고도 이 노란통 메신저에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또 다양한 시간 함께 해보면서 이슈 알아보고, 그리고 증문즉답 시간에 뭐 다양한 고민들을 우리 소통하면서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 입장 방법, 그 소통 방법 함께 보시면서 홍스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또 시장에 대해서 아까도 잠깐 브리핑 드렸지만, 우리 위로 씨께서는 오늘 이제 시장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었을까요? 네, 네. 오늘 시장을 제가 주린이 시선에서 좀 바라보니까요. 우리나라의 대표 주린이로서 한번 이 시장을 정말 주린이답게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은 상승장인데 약간 조정이 들어오는 것 같다. 근데 또 여기서 넘나들기도 하고 약간 변동성이 크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이 변동성이 큰 장에 대응 전략이라든지 이 시장에 대해서 좀 제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하면 좋을까요, 쌤? 오늘 이제 그 주린이 입장에서 좀 바라봤을 때 네. 상승장이지만 좀 조정이 들어오는 것 같기도 하고, 네네네. 그러면서 또 변동성이 있는 모습들을 또 보여준 것 같다라고 네, 좀 맞아요. 이야기를 해주셨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시장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네. 그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했나요? 네,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말씀하신 대로 잘 보셨어요. 주린이답지 않은 또 그런 시장을 보셨네. 아, 그래요? 네. 아무튼 오늘은 좀 상승장이지만 좀 다소 부진한 그런 상승장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장 초반에는 개인 투자자가 좀 이렇게 매수를 해주다가 기관과 외인에서 이제 좀 매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또 이제 장 후반으로 갈수록 오히려 개인이 매도로 전환을 하고, 그 기관과 외인에서 또 매수로 전환을 하는 또 이런 그 좀 변동성을 많이 보여줬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또 시장에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한 1.9%대까지 올라갔다가 윗꼬리 달고 좀 빠지는 모습 보여줬는데, 이런 손바뀜 속에서 시장에 좀 조정이 들어왔다는 거죠. 같이. 이렇다라는 거는 고점 대비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나왔다라는 좀 증거가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전일, 어제죠. 어제는 이제 기관과 외인에서 정말 좀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강한 매수세 속에서 강한 또 상승을 보여줬거든요. 또 마감 또한 강하게 마감을 해줬는데,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좀 추가적으로 그 힘을 밀고 나가는 좀 힘은 부족했던 시장이었습니다.
이런 좀 시장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냐면은 어제 들어온 매수세는 저점 매수세가 맞아요. 근데 이 저점 매수세가 어떠한 이제 시장의 상승을 꾸준히 바라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단기적인 좀 이제 반등을 노리는 그런 저점 매수라고 좀 봐도 된다라고 좀 제가 어저께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좀 시장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장 초반에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올랐을 때 차익 실현 매물이 같이 나온 거예요. 어제 제가 이제 좀 시황 브리핑을 해드리는 내용 그대로 좀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왔던 시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그 윗꼬리가 달리면서 다시 재조정이 들어오는 모습 혹은 이제 변동성이 강한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어찌됐건 상승 마감은 상승 마감입니다. 지금 이런 뭐 마지막까지 기간에서 매수를 좀 강하게 좀 들어와 줬으면 참 좋았겠는데 마지막에 기간이 또 이렇게 마음을 바뀌었는지 매도로 전환이 됐어요. 실질적으로 코스피 같은 경우는 개인과 기관이 이제 매도 마감을 했고요. 외인만 홀로 한 2천억대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만 한 670억대 매수를 해주고 외인 기관은 또 매도를 했습니다. 자, 이렇다라는 거는 일단 외인은 다시 들어왔어요. 외인은. 이거는 또 이제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 될 부분인데 기관이 문제입니다. 기관. 자, 기관 같은 경우는 어제 좀 강한 매수를 불러줬는데 오늘은 좀 애매한 제스처를 취했어요. 좀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기관이 지금 이거를 시장을 상승 주도로 이끌기보다는 지속적으로 계속 단기 차익 실현을 하겠다라는 좀 취지로 봐도 되겠죠. 근데 이런 취지로 봤을 때 시장에 당연히 변동성이 앞으로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관이 이런 포지션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어찌됐건 지금 이제 기관의 이제 역할이 되게 중요한데 기관이 앞으로 어떠한 뭐 상황들을 연출을 시켜줄지 조금 기대 반 또 걱정 반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기관이 지금까지 많이 팔았잖아요. 더 이상 솔직히 말해가지고 팔라고 해도 더 이상 팔 게 그렇게 많이 남아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하는 만큼 지금 이제 기관이 매수로 전환해주기를 좀 바라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관망을 좀 유지를 하면서 이런 변동성이 강한 시장에 우리 무기인 총알을 많이 확보해놔야겠죠. 현금 확보를 좀 많이 해놔야겠다라고 좀 이렇게 조언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시장은 좀 변동성이 강했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이 좀 더 우리가 좀 더 대응 전략을 잘 찾아서 그리고 이런 뭐 낙폭이 오던 상승이 오던 거기에 일비 안 하는 그런 매매를 할 수 있는 포지션을 우리가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취해야 된다라고 좀 이렇게 브리핑을 마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 변동성이 큰 장에 어떻게 대응을 하면 되는지 또 어떻게 시선을 바라보면 되는지 너무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셔서 주린이 입장에서 좀 쏙쏙 알게 되는 시간이었는데요.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주린이 여러분들도 노란톡 들어오셔서 많이 질문해 주시고요. 제가 주린이 대표니까 많이 여쭤봐 주시면은 또 대표에서 질문을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슈를 이슈답게 바라보는 핫이슈 시간이에요. 이 핫이슈 시간을 많은 분들이 꽤 많이 기다리시더라고요, 쌤. 네. 이 핫이슈 시간에 제가 과연 어떤 질문을 들고 나올지 이런 얘기도 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약간 듣기 평가 같다. 예습을 하고 들어가고 싶다. 라면서 이 이슈 시간에는 쉽지만 또 그만큼 주식시장에 도움이 되는 그런 소식을 좀 가져와 보고 싶은데 오늘 제가 가져온 소식은 바로 반도체 이야기예요. 반도체 이슈, SK 하이닉스가 이 M16이라고 하나요? 이 공장을 완공했다라고 하면서 반도체 전망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 이게 제가 오늘 가져온 이슈입니다. 반도체 전망 네. 자체는 M16 공장이 네. 아니어도 아마 좋을 거예요. 아. 근데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저 공장을 좀 오랜 기간 준비를 해온 만큼 네. 좀 이제 칼을 갈았다라고 할 수가 있겠거든요. 근데 이제 SK 하이닉스는 어떻게 보면 열등생이죠. 네. 우등생은 이제 삼성전자라고 한다 그러면은 삼성전자를 어떻게든 이겨보겠다라고 네. 따라오는 이제 열등생이 SK 하이닉스예요. 근데 우등생은 항상 잘해오니까 네. 사실 뭐 크게 걱정은 안 되겠죠.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열등생들의 장점이 뭘까요? 열심히 한다? 뭐든 열심히 해요. 그죠? 뭐든 열심히 하고 네. 항상 노력과 끈기가 있어요. 그렇죠. 그 열등생들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열등생들이 그런 장점을 토대로 그런 그 기회를 잘 살리면은 네. 사실 우등생이 되는 데는 뭐 문제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등생도 과거에 열등생이었던 오. 그런 이제 네. 뭐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네.
SK 하이닉스가 이 열등생으로서의 장점을 잘 살려서 이 지금 반도체 시장을 네. 점점 점유해 나간다 그러면은 삼성 뭐 전자 못지않게 앞으로 좀 더 커질 것이고 SK 하이닉스가 좀 더 커지게 된다면 네. 당연히 또 우리 국내 시장 전체에 봤을 때 우리 국내 한국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미치는 반도체의 네. 점유율이나 어떠한 오. 이제 그런 뭐 미래 전망은 네. 대단히 좋다라고 좀 할 수가 있겠어요. 오. 이제 어찌됐건 지금 이제 이 생산 라인이 자그마치 16번째 생산 라인입니다. 네. 생산 라인을 봤을 때 결코 적은 생산 라인은 아니거든요. 또 이제 오, M16 네. 공장 같은 경우는 좀 대규모 공장이다 보니까 음. 또 이제 여기에서 얼마나 SK 하이닉스가 이 반도체 사활을 걸었겠구나라고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 그런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튼 이제 뭐 지속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한 거는 이제 우리나라 국내 시장의 반도체 업황은 앞으로 되게 좋을 것이고 이런 좋은 분위기만 꾸준하게 이끌어 갈 수 있다 한다면은 실질적으로 이 주도할 수 있는 기간이 수명이 적어도 2, 3년 이상은 꾸준하게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거든요. 어찌됐건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더 큰 꿈을 꾸고 있다. SK 하이닉스가 조금 더 큰 꿈을 꾸고 있다라고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넘어야 될 산이 있는데 너무 네. 큰 산이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 대해서 꾸준하게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SK 하이닉스다라고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 반도체 같은 경우는 국가의 국책 과제예요. 네. 국책 과제이기도 하고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이 기술력은 생명이기 때문에 또 이제 나라 자체가 이 반도체 업황에 거는 기대가 대단히 크거든요. 네. 그리고 이 반도체 업황이 국내로 이제 그 수혜를 보게 해주는 네. 경제적 효과가 대단히 크기 때문에 오. 어찌됐건 이제 나라에서도 좀 밀어주고 네. 그런 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업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반도체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우등생과 열등생으로 또 시작을 해주시면서 우리 주린이의 마음을 헤아림으로써 쉽게 설명해주신 우리 바로쌤한테 또 따봉을 이렇게 드리도록 하고요. 다음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정말 기다리시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목이 빠져라 기다리면서 제가 이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 텐데요. 노란톡에 들어오시는 방법 영상과 함께 같이 시청하실게요. 네, 홍주원의 증문즉답 지금 많은 분들이 또 미리미리 참여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이슈 얼른 끝나고 증문즉답으로 온 이유가 벌써부터 채팅창에 질문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채팅창에 얼른 들어오셔서 오늘 궁금하셨던 분들 또 그동안 주식시장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내 옆에 선생님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질문을 준비하신 분들 얼른 들어오셔서 질문 참여하시길 바랄게요. 자, 첫 번째 질문 가볼게요. 우리 시작하기 전부터 미리 들어온 질문이에요. 수급 중에 프로그램 매매에 대해 어찌 생각을 하면 될까요? 라는 주린이의 첫 번째 질문 들어왔습니다. 네, 크게 의미 안 두셔도 됩니다. 네, 크게. 그 프로그램 매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돌아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프로그램 매매를 돌릴 때에는 어떠한 이제 호가창의 그 변동을 노리는 그런 이제 개미 꼬시기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개미를 이제 좀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을 좀 집중시키는 그런 효과로 많이 쓰이기도 하고 실질적으로는 프로그램 매매가 데이 트레이딩 관점, 한마디로 단타 관점에서 많이들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뭐 수급에 관련돼서는 크게 뭐 의미를 두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다음 영상 바로 가볼게요. 이 짧고 굵은 답변이 우리 증문즉답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네. 통쾌하게 받을 수 있는 홍주원의 증문즉답 바로 또 가보겠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 게임스탑 사태 공매도 관련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한 일일까요? 라는 질문 들어왔어요. 실질적으로
가능하죠. 오, 가능하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네. 게임스탑 정도의 그 정도는 안 되는 게 우리나라는 상한 하한 제한이 있잖아요. 네. 30%라는. 음. 그렇기 때문에 뭐 게임스탑처럼 큰 변동성을 만들어주진 못하지만 지금 게임스탑을 이렇게 질문하신 거 보면은 공매도를 개미들이 이길 수 있는 상황들이 나올 수가 있나요?라는 질문을 전 보여요. 네. 그런 질문을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런 경우가 대다수 뭐 많습니다. 네, 뭐 없진 않아요. 네. 실질적으로 공매도 세력이 이 개미 세력에게 이제 역전패를 당하는 경우도 뭐 많고요. 네. 공매도 잘못했다가 물리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시장 규모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뭐 적은 편이지만 네. 뭐 그렇다고 크게 적은 건 아니죠. 근데 그쵸. 상대적으로는 적은 편이에요. 상대적으로는 적은 편이기 때문에 이 공매도 세력들도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많은 공매도 세력들이 있지만 그 공매도 네. 세력들이 그 다른 세력들한테 네. 괜히 이제 좀 흔히 말해서 장난질을 걸었다가 아. 오히려 역관광을 당한다 네. 그러죠. 역관광 당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실질적으로 가능하고 그런 경우가 좀 대다수 있었다라고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게요. 네. 네. 이 게임스탑 사태는 정말 얘기가 많이 나왔던 뉴스나 이슈에서도 좀 핫한 이야기인 만큼 우리 선생님께서 또 확실하게 풀어주셨네요. 자, 다음. 이 질문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다음 주 연휴가 있는데 장기간 장이 쉴 경우 대비해야 할 만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다음 주 장이 쉴 경우 대비할 네. 거 본인의 심리를 대비해야 아, 심리를 대비하자. 네. 네. 좀 이제 자중하시고 네. 그리고 이제 이 투자에 대해서 흥분을 하거나 혹은 뭐 절망을 하거나 뭐 이런 좀 일희일비한 이런 나의 그런 좀 심리를 좀 가다듬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뭐 준비를 솔직히 말하면은 뭐 연휴가 아니어도 준비는 항상 해야죠. 이 주식 투자를 하는 투자자라면은 우리가 이제 매일같이 이렇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 어떠한 전략과 어떤 대응으로 우리가 시장을 이끌어 갈지에 대한 거는 뭐 항상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연휴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 중에 정말 눈을 이야기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시장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때그때 대응만 해야 됩니다. 이게 제가 그냥 항상 입에 달고 사는 말이거든요. 주식은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대응을 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그 대응을 조금만이라도 느슨하게 풀어버린다 그러면은 시장은 언제 어느 때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줄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준비 같은 경우는 항상 우리가 투자자로서 좀 관심을 갖고 그리고 내가 정 관심이 없다 그러면은 적어도 매수하는 종목에 그리고 그 종목에 있어서만큼은 왜 매수를 해야 되고 내가 이 지점에서 사서 어느 정도의 목표가까지 가져갈 것이다. 거기에 타당한 근거가 있느냐. 이 정도는 우리가 짚고 투자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뭐 조금 떨어지더라도 그렇게 이제 뭐 불안하지 않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좀 투자를 하시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휴 기간 동안에는 어떻게 뭐 준비를 한다라기보다는 내가 앞으로 어떻게 투자를 해야겠다라는 자아 성찰 시간을 좀 한번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아무튼 투자라는 거는 최고의 수익을 바라는 것도 좋고 엄청난 수익을 바라면서 투자를 하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거는 내 투자금을 지키면서 하는 투자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이 주식이 돈이 썩어지게 많아가지고 주식 투자하는 사람은 잘 없어요.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내 삶이 조금 더 나아지길 바라는 건데 그런 사람들이 이 투자금 원금의 손실을 본다 그러면은 얼마나 큰 상심을 느끼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최고의 수익률도 좋지만 그것보다 먼저 생각해야 될 거는 내가 내 돈을 지키면서 하는 투자, 항상 안전하게 하는 투자.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좋습니다. 딱 우리 주식 홍스탁을 듣다 보면요. 주식에 관련된 알찬 내용들도 많이 들을 수 있지만 주식에서 비롯되는 그 심리, 거기서 또 비롯되는 인생 강의, 이 동기부여가 정말 많이 충전이 되는 것 같아요. 자, 다음은 동기부여를 했으면 이제 또 정보 쪽으로 많이 채워보면 좋을 텐데 중복 질문이 들어왔어요. 이제 설 연휴가 다가오는데 제지라든지 운송 쪽에 관심을 가져봐도 좋을까요? 라는 질문 들어왔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그쪽으로는 이제 운송이나 제지 쪽은 제가 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뭐 설 연휴가 아니어도 지금 이 코로나라는 이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영향을 끼치게 된 게 전반적인 이런 생활 패턴뿐만이 아니라 소비 패턴도 많이 변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뭐 물론 이 소비 패턴은 예정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예견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이 산업화가 더 가속화가 되고 그리고 이제 좀 더 이 삶의 질이 좀 더 높아진다 그러면은 소비 패턴도 바뀌고 그리고 이제 어떠한 그 경제의 흐름도 많이 바뀌게 되는데 그거를 코로나라는 바이러스가 조금 더 앞당겼다 보시면 됩니다. 그런 좀 취지에서 제지나 운송 쪽은 실질적으로 이제 미래 인류에 있어서 좀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면은 사람들은 좀 더 편하고 그리고 뭐 좀 더 빠르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운송 쪽은 되게 이 4차 산업 시대에 어떻게 보면은 끝자락에 껴있다라고 봐도 돼요. 왜냐면은 예전에는 이제 운송이 그냥 이제 화물이나 혹은 이제 물료나 혹은 이제 뭐 무역이나 이쪽에 편중되어 있다 그런다 그러면은 현 시대의 운송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 밀접하게 지금 우리 개개인에게 밀접하게 다가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산업용보다는 좀 이제 가정용으로서의 이제 운송업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뭐 그 추석 연휴 이런 것들이 아니어도 앞으로 이 운송업이나 제지 관련 업종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공부를 하시면서 한번 체크를 매출의 변화라든가 재무 구조의 변화라든가 어떠한 뭐 사업적인 그 모멘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공부를 해보시면은 좋은 공부 자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공부 자료까지 이렇게 딱 제공을 해주시는 우리의 증문즉답. 이 증문즉답 시간만큼 알찬 시간이 있을까 싶은데요. 자, 또 다음 질문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이 증문즉답 시간을 제일 좋아하시는 거래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질문이 폭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다음 질문은 장중에 개인의 선물 매수가 많아지면 현물 지수가 하락하게 되나요? 라는 우리의 또 주린이 질문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진 않아요. 오. 네, 그렇진 않은데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네. 확률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그런 확률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 거겠죠. 네. 근데 주식을 할 때 그 확률이 높다 그래서 그거를 지표로 삼아가지고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오. 네, 그거는 그냥 확률적으로 좀 그렇게 많이 나온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지표로 삼기에는 조금 애매한 감이 있어요. 물론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게 아예 영향이 없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또 이제 그 선물 시장이 현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분명히 있는데 네. 그 영향이 어떻게 보면은 뭐 상승과 하락이 반대로 된다라는 어떠한 뭐 그 물리학적 법칙 같은 그런 영향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됐던 확률적으로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조심스럽게 투자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마무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또 알찬 통쾌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이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우리가 배터리 이 얘기 어제도 다뤘었는데요. 화요일에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CART와 BYD는 중국 정부의 대대적인 배터리 산업에 대한 지원금이 있었기에 크게 성장한 게 이해가 가는데 파나소닉은 배터리 시장에서 어떻게 3위로 성장할 수 있었나요? 파나소닉도 LG와 같이 이전부터 엄청난 투자를 해왔던 것인가요? 이분은 복습을 좀 하신 분 같아요, 쌤. 그러니까 이제 네네. 질문의 요지가 뭐죠? 질문의 요지 자체는 이 네. 파나소닉도 LG랑 같이 이전에 엄청난 투자를 해왔던 것인지 네네네. 네, 그게 포인트입니다. 아, 이제 파나소닉이 투자를 많이 했냐? 네네네. 많이 했죠. 많이 네. 했다. 어떻게 성장할 수 있냐, 3위까지. 아, 이제 파나소닉 네네. 같은 경우는 네. 실질적으로 이 배터리 산업에 네. 이 그 어떻게 보면은 LG보다 역사는 조금 더 깊다고 할 수가 있어요. 오. 네, 파나소닉 같은 경우는. 근데 네. 이제 그 LG만큼의 퍼포먼스를 갖추지 못했잖아요. 네. 그 이제 파나소닉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발은 먼저 담갔는데 헤엄은 늦게 친 케이스인 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좀 따라오는 게 어떻게 보면은 LG한테 좀 따라잡혔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네. 파나소닉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
배터리 인프라가 대단히 잘 구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좀 경계를 해야 되는 네. 업체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신경 쓸 정도는 아닌 게 LG는 이미 기술력 부분에서 파나소닉을 그 압도 정도는 아니어도 네. 조금 되게 위쪽으로 상회하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 그리고 LG 같은 경우는 지금 업계 2위지만 글로벌 점유율, 누적 점유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누적 점유율 같은 경우는 LG라는 이 기업이 배터리 산업에서 글로벌 2위라는 이제 그 순위를 갖고 있는데 그러면은 누적 점유율 1위랑 몇 프로 차이가 날까? 1%도 채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곧 점유율이 바뀌면서 네. LG가 판도를 뒤집은 그 글로벌 1위로 거듭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신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집중을 LG 쪽에 조금 집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LG가 지금 치고 올라가면 치고 올라갈수록 따라오는 기업이 또 이제 SK 뭐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이 있거든요. 네. 네, 뭐 SK 이노베이션이라든가 네. 뭐 이런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좀 이제 같이 낙수 효과로 좀 이렇게 보신다 그러면 투자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네요. 아, 네. 좋습니다. 이 질문들에 대한 대답은 제가 주린이 대표잖아요. 주린이 대표의 입장에서 들어도 참 쉽게 설명 잘해 주신다라는 기분이 계속 드는데요. 자, 질문에 묵향님께서 여성 MC분이 전문가님이라고 안 하시고 쌤이라고 부르시는데 프로그램 컨셉인가요? 네, 우리 홍스탁 지금 묵향님 우리 2주째 화요일 방송하고 있습니다. 컨셉이 아니라 제가 진짜 쌤의 제자 위로입니다. 네, 자주자주 들어와 주세요, 묵향님. 네, 같이 뵐게요. 다음 질문은 3월 16일 공매도가 시작이 되면 가지고 있는 종목들 현금화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는 질문 들어왔습니다. 3월 16일. 네. 공매도는 지금 6월로 네. 지금 기한이 연장이 됐어요. 네. 네. 끝. 네. 기한이 연장이 됐다. 네, 네. 역시. 네, 연장이 됐다. 네. 네, 정말 심플하고 간단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따봉 한 개 드릴게요, 이번엔. 자, 다음도 가볼게요. 정리매매 종목, 매매 전략 같은 게 있을까요? 정리매매 전략이 어디 있습니까? 네. 정리매매는 빨리 정리하라고 정리매매인 거예요, 지금. 질문 웃기다, 이거. 우리 주린이는 네. 이런 궁금할 수 있잖아요. 마지막 기회예요. 무슨 전략이 필요지? 마지막 기회 빨리 잡아야지.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또 정리매매에 대해서 이렇게 통쾌 상쾌하게 답변해 주셨고요. 다음은 우리 너튜브에서 질문 또 들어왔어요. 유통 주식수는 많은데 거래량 없이 큰 상승이 나오는 건 어떤 이유일까요?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라는 거래량 질문. 없이 큰 상승이 네. 나오는 이거는 그냥 간단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호가창 다 보실 줄 아시죠? 네. 호가창 못 보시는 분들은 조금 공부해 보시면 됩니다. 호가창이라는 거는 우리가 거래를 하면서 보는 물량들을 체크하는 창이에요. 이 가격에 얼마가 있네? 이 가격에는 얼마가 있고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게 바로 호가창이라고 하는데 이 호가창이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물량이 많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만 원짜리 주식이 있는데 3만 100원에 100만 개가 깔려 있어요. 두껍죠. 근데 3만 100원에 2개가 깔려 있어요. 얇죠. 그죠? 2개만 사면은 3만 100원이 없어지고 3만 150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3만 200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얇으면 어떻게 될까? 조금만 매수를 해도 급등이 나오겠죠. 이게 얇으면 얇을수록. 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얇았을 때 거래량 없이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경우는 호가창이 얇았을 때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좋아요. 네. 이렇게 또 쉽게 두껍고 얇은 걸로 너무 쉽게 잘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답변을 들을 때마다 너무 통쾌해서 좋습니다. 심플하게. 자, 다음은 이거 너무 궁금했어요. 홍스탁 노란톡방에 있다 보니까 2월 일정 같은 걸 미리 올려주시던데 이런 정부 부처 일정이라든지 또 주요 이슈들을 공부해 보는 게 도움이 될까요? 뭐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까요? 어떤 거? 네. 지금 현실 텐션 나왔어요. 네네. 제가 늘 얘기를 이렇게 하면은 우리 선생님께서는 어떤 거? 이렇게 자주 물어보시는데 지금 또 그게 들어왔네요. 홍스탁 노란톡방에 계시다 보니까 주요 네. 일정 같은 걸 네. 자주 올려주신다. 네네. 근데 그 중에 2월 일정을 미리 올려주셨는데 네. 이런 정부 부처 일정이라든지 또는 주요 일정들, 이 이슈들을 공부해보는 게 도움이 될 텐데 네네네. 좀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애매한 질문인데. 아이고, 그거 네. 자체가 공부죠. 그 자체가 공부다. 네, 그러니까 이 일정을 보는 이유는 네. 우리가 그 일정 중에 어떠한
그 이슈가 있는지, 그 이슈는 네. 어떠한 관련주들을 이끌어오는지 아, 그걸 보기 위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 일정을 보고 예를 들어 가지고 요번 주 목요일 날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국민 담화가 있다. 네. 근데 이 담화 내용을 살펴보니까 그린 뉴딜에 대해서 좀 이제 얘기를 하겠다. 오, 정책에 대해서 재헌금을 좀 하시려고 하시는 거겠죠. 네. 혹은 이제 이제 그 총리, 뭐 정총리께서 네. 뭐 이제 그 대국민 담화를 하는데 요번에 이제 예산이 편성된 게 어느 쪽으로 편성될 것이다라는 정부 브리핑을 할 것이다. 네. 라고 했을 때 이 예산이 어느 정도 이제 편성이 될 것인지를 사전에 좀 미리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런 것들을 브리핑에. 네. 네. 그러면은 딱 봤을 때 이거 친환경 쪽으로 많이 쏠려 있네. 아, 그러면은 그날 우리가 미리 알고 친환경 네. 섹터에 어떤 종목들이 지금 조금 관심을 받을 수 있는지 사전에 공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아, 네, 그 관심을 어디로 두는지에 따라서 네. 이 정부 일정은 우리가 되게 대단히 활용할 게 많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네, 좋아요. 이렇게 약간 뭐 애매한데 이렇게 답변하시면서도 또 다 알려주시는 우리 홍바로 쌤과 같이 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 또 봐볼게요. 이 증문즉답 시간이 지금 너무 뜨거운데요, 쌤. 지수가 당분간 박스권으로 움직인다고 보시는 분도 있으신데 이거 어찌 생각하시나요? 박스권으로. 네. 네. 박스권. 그러니까 뭐가 궁금하신 거죠? 그러니까 지수가 당분간 박스권으로 간다고 하는데 네, 네. 이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우리 주린이들은 이런 자그마한 것도 다 궁금해요, 쌤. 근데 저는 이런 질문을 하는 의도가 궁금해요. 아, 의도가 박스권으로 가는데 네네네. 어떻게 해야 되냐는 아. 거예요? 아니면은 뭐예요? 갔으면 좋겠다예요? 갔으면 좋겠다 아닐까요? 아, 박스권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움직인다는데 네. 그냥 이 현상 자체에 대해서 쌤이 바라보시는 시각 이 자체가 어떤? 박스지 뭐. 야, 박스잖아. 그 박스지 뭘 그게 뭐가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서 네, 그러면은 이 박스권에 차라리 질문이 이러면 좋아. 박스권이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 네, 네, 네. 이 박스권 속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전략을 취해야 될까요? 네네네. 이런 질문이면은 제가 하겠는데 박스권 어떻게 보세요? 그 박스지 뭘 봐요? 그러니까. 박스를 보지. 아니 네. 쌤 이제는 네. 이렇게 척하면 척 알아들으실 때가 알겠습니다. 됐잖아요. 자, 네. 그러면은 이 박스권에서 어떤 전략을 가져야 될까라는 질문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죠? 네네네. 박스권에서는요. 우선은 박스권을 먼저 체크를 해봐야 돼요. 음. 지금은 박스권이 체크가 안 돼요. 지수상. 지금은 아직까지 박스권이 형성이 안 됐다라는 거죠. 근데 왜 제가 박스권을 먼저 확인해야 된다 그러냐면은 네. 박스권의 기본적 원칙이 뭐예요? 고점과 저점이 형성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고점과 저점이 이탈 없이 꾸준히 횡보를 해주는 전제 조건이 붙어야지만 그거를 박스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 근데 지금은 저점과 고점이 형성이 안 됐어요. 왜? 며칠 전에 저번 주에 낙폭이 시작되면서 저점을 이탈해버렸잖아. 그러면 이거는 저점이 이탈이 됐기 때문에 또 다른 저점을 형성을 하면서 다시 박스를 그려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박스권이 형성될 때는 먼저 파악해야 될 게 첫 번째로 고점과 저점에 정확한 박스가 형성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눌림목 때마다 공략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저점이 이탈이 안 된다라는 가정하에 그 저점이 이탈이 안 되려면 어떻게 박스권이 형성된 걸 확인해야지만 눌림목을 공략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면 쉽겠나요? 네, 네. 역시 이제는 또 착하면 착 알아들으시는 네. 우리 홍쌤과 이 위로의 조합 어때요? 좀 재밌게 보시고 계신가요? 네, 우리의 이런 티키타카를 참 좋아하십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자, 다음 질문. 이거 되게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바이든 대통령 당선 이후에 재정비되고 있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데 북한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 우리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네, 제 생각이 궁금한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럼 뭐 위로 씨는 어떤 생각을 갖고 아, 계세요? 위로 씨는 어떤 생각 네. 갖고 있냐? 네. 제가 갖고 있는 이 주린이로서의 네. 그냥 얕은 지식을 좀 동원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네. 이 바이든 북한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 자, 잘 모르는 걸로 하고. 네, 궁금합니다. 바이든 대통령 이후 네. 이제 북한의 반응은 어떨까요? 네네. 전전긍긍하고 있겠죠. 네, 네. 전전긍긍. 왜냐면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 바이든 정부에서 취임하자마자 네. 이런 발언을 합니다. 음. 어떤 발언을 했냐면은 자, 트럼프의 대북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다. 나는 트럼프와 다른 길을 걷겠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음. 이런 표현을 썼다라는 건 뭐냐면은 트럼프를 완전히 내려 깎은 거예요.
오. 넌 너랑 달라. 네네네. 대북 정책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네. 근데 이 말은 뭐예요? 되게 공격적이고 그쵸. 되게 방어적인 말이 아니죠. 네. 그럼 대북 정책이 앞으로 더 공격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큰 거죠. 그쵸. 이거는 취임식 때 직접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그죠? 바이든 대통령께서 직접 얘기를 한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 내용을 토대로 봤을 때 이전에 북한에 대한 어떠한 그런 그 줄다리기 형식의 뭐 줄 거 주고 뭐 받을 거 받고 이런 형식의 어떠한 대북 정책이 아닌 채찍질만 하겠다라는 공격적인 어떠한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겠죠. 네. 그럼 지금 북한은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참 마침적으로 지금 북한의 원전 이슈가 좀 떠오르고 있어요. 네. 지금 이런 부분들도 시기가 좀 잘 맞아 떨어지고 있죠.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들은 이 북한이 아마 지금 우리가 속된 말로다가 무슨 줄 타고 있다라고. 그럼 네, 여기에 네. 대해서 북한은 이미 대안에 뭐 어떠한 대응을 해야 될지 다양한 전략들을 지금 뭐 강구를 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지금 실질적으로 열병식이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북한에서 어떠한 군사적 움직임은 나오진 않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저는 더 불안한 거지. 네. 예, 그래서 제가 그냥 전문가로서 저 얘기를 좀 드리자면은 그냥 조금 이제 우리가 수익 본 거 꼬투리 남은 거 있잖아요. 네. 수익 본 꼬투리 남은 거나 이제 좀 통장에 얼마 조금 이제 놀고 있는 돈, 기상금 같은 거 그런 거 이제 방산주 조금 사놔 보세요. 방산주 네. 조금 사나 봐라. 네. 뭐 이제 뭐 알아서 올라올 네. 거예요. 예. 알아서 가고 있다. 네, 방금 방산주 자료 화면 나가고 있고요. 또 급하게 바로바로 또 확인하실 수 있도록 우리 홍스탁에서 열의를 하고 계십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에 이 북한의 반응에 대해서 전전긍긍하고 있다라는 이 딱 질문을 주셨는데 우리 내외경제랑 또 홍스탁의 자료의 힘과 또 우리 홍 선생님의 쉬운 설명에 참 찰떡궁합이지 않나 싶은데요. 아유, 자, 뭐, 네. 왜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네. 말할 때마다 바로바로 섹터 넣어주는 거는 끝내주네. 네, 우리 내외경제 네. 사랑합니다. 네. 네. 홍스탁 이런 거 최고입니다. 좋아요. 네, 이런 거 좋아요. 우리 네. 마음에 쏙 드셨어요. 자, 다음 질문도 쭉쭉 가볼게요. 요즘 배달시키면서 전자결제를 참 많이 하는데 이거 미래 전망이 있나요? 전자결제는 네. 아주 전망이 좋아요. 전망 네, 좋다. 왜 그러냐면은 네. 지금 이제 우리가 실물 카드를 많이 갖고 다니잖아요. 네네네. 근데 우리가 카드를 갖기 이전에는 뭘 썼어요? 현금을 썼죠. 네. 그러면 현금을 쓸 때는 카드를 꿈이라도 생각했을까요? 못했죠. 못했죠. 그리고 카드가 나왔을 때 실질적으로 카드 쓰는 사람보다 현금 쓰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네. 심지어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오히려 사람들이 현금에 의지를 많이 했지. 네. 그 카드 대란 이후에는 오히려 카드에 대한 경각심이 좀 많이 생겨났단 그렇죠.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랬는데 지금은 어때요? 현금 안 들고 다녀요. 다 카드만 들고 다녀요. 네. 왜 그럴까? 예전에는 현금으로만 결제해야 되는 곳이 많았고 지금은 카드로 다 결제가 됩니다. 근데 지금 전자결제 같은 경우는 심지어 그 카드도 필요 없어요. 이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은 네. 다 결제가 된단 맞아요, 말이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산업이 바뀌고 있는 거죠. 네. 실물 예전에 현금에서 카드에서 이제는 디지털화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무조건적으로다가 좋다라고 좀 보셔도 됩니다. 네. 무조건적으로다가 좋다. 지금 또 우리 내외경제 홍스탁에서 전자결제 관련주 쫙 같이 나왔죠. 네. 이걸 보시면은 홍스탁은 정말 공부하기 좋은 프로다. 같이 주식 공부를 할 때 이런 참고 자료도 너무 잘 나와 있고 참고서에 참 좋은 예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다음 또 가볼게요. 전자결제를 집중하자라는 포인트를 잡으시고요. 미국 대형마트는 오프라인 신선품으로 아마존을 잘 따라가고 있다고 하던데 우리나라 오프라인 대형마트들도 온라인 시장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자, 네. 여기서 또 우리가 공부할 시간이 찾아옵니다. 공부할 시간 찾아왔어요. 네. 지금 이 시장이 경제에 대해서 되게 민감한 시장입니다. 네, 네. 지금 흐름이. 네. 그리고 처음에 나왔던 게 창조 경제예요. 그렇죠. 창조를 하겠다. 근데 좀 창조 경제는 어떻게 보면 좀 실패를 했죠. 네. 다른 쪽으로 창조를 했죠. 네. 근데 지금 두 번째로 나온 게 공유 경제예요. 공유 경제. 이 대형마트들이 온라인 시장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했죠. 네, 네, 네. 결국은 공유 경제가 될 겁니다. 네. 공유 경제 좋아하시잖아요. 네, 좋아하는데 네. 이 예를 들어서 이제 마켓컬리라든가 네, 네. 뭐 쿠팡이라든가 네.
심지어는 배밀 라이더스라든가 네. 뭐 이런 것들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 이 마켓컬리도 그렇고 모든 이 업체들이 전국적으로 인프라를 갖췄나요? 그렇지 못해요. 그렇죠. 그럴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그 많은 유통 물량을 감당도 못할 뿐더러 아. 그리고 그 많은 인프라를 갖추기에는 천문학적인 돈이 든단 말이죠. 아. 못해요. 네. 그럼 이런 비용을 절감하고 윈윈할 수 있는 건 뭘까? 네. 기존에 있던 대형마트에다가 음. 라이선스를 주면서 아. 라이선스를 주고 그 라이선스를 네. 통해서 같이 협업을 하는 공유 경제로 갈 가능성이 아. 대단히 높다라는 거죠. 제 말 지금 이거 똑똑 기억하세요. 네. 예. 나중에 분명히 그렇게 될 겁니다. 네. 와, 이거 네. 지금 답변 다 끝나셨는데 우리 다 같이 감동해가지고 아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전망을 또 하시나요? 아, 제가 이제 이 그 주식 전문가이기 전에 경제 전문가잖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제가 아. 경제학 그 전문가잖아요. 아. 네. 그래서 딱 맞다, 보면 맞다. 시장의 경제라는 게 다 보이죠. 아, 진짜 네. 너무 신기한 게 쌤은 어떤 시장을 바라보실 때 또는 어떤 현상을 바라보실 때 남들과는 다른 진짜 늘 달고 사시는 이 말씀이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라. 이 얘기 진짜 많이 하시는데 진짜 숲을 보시는 홍주원 선생님, 바로 선생님과 우리는 함께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아닌 숲을 보자 포인트입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자, 쌤 이거 저 오늘 궁금했어요. 요즘 골드가 아닌, 이거 또 경제 전문가시니까 네. 골드가 아니고 은 시장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골드가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네. 좀 많이 올랐는데 뭐 사지 해서 은 사는 거예요. 아, 네. 네. 너무 쉽고 심플한 네. 답변 감사합니다. 자, 또 바로 가볼게요. 국내 조선주가 지금 바닥이라 생각하고 있고 여러 호재로 앞으로 괜찮을 거라 판단이 되는데 국내 조선주 전망 이거 늘 언급 많이 하셨잖아요. 또 더 하는 좀 알찬 정보들이 있을까요, 쌤? 조선주 정말 좋아요. 네, 조선주 네, 좋다. 좋습니다. 지금 바닥입니다. 바닥이다. 네, 자신 있게 얘기해 드립니다. 네. 바닥입니다. 네. 반등 나오니까 네. 조선주 공부해서 공략해 보시 바랍니다. 지금 국내의 조선주 업계 1위가 어느 기업이고 2위는 어느 기업인지 3위는 어느 기업인지 거기에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중소형 조선주들은 또 무엇이 있는지 공부해 보시면 좋은 아주 수익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조선주 이것도 이거 제가 네, 지금 또 역사적으로 또 이야기 드리면은 네, 해주세요. 시간이 좀 애매한데 빨리빨리 해주세요. 잠깐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네네네. 조선주 같은 경우는요 실질적으로 잃어버린 10년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이 잃어버린 10년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원래 이제 조선주 열강국이었습니다. 네. 그 이제 열등생 아까 제가 얘기 드렸죠. 네, 맞아요. 우린 열등 국가였는데 네. 이제 원래는 이 일본이 정말 이 조선 업계 최강자였었어요. 오. 이게 80년대 네. 예, 요때까지 거의 뭐 80년 후반, 90년대 초반까지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90년대부터 따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아. 네, 따라가기 시작했는데 네. 우리나라가 또 그걸 잘한다 그랬잖아요. 커스터마이징. 네네네. 네, 그 중국 같은 경우는 그냥 짝퉁. 맞아요. 이 커스터마이징이랑 짝퉁은 다른 거거든요. 그쵸. 네. 근데 이 커스터마이징을 잘한 케이스가 뭐냐면 우리나라예요. 오. 보고 그냥 따라하는 정도가 아니라 네. 기술력도 보완이 된다는 갖췄다. 거예요. 네. 갖춰지면서 아무튼 이제 그때 이 조선업계에 이제 그 2단화로서 대한민국이 올라와요. 올라오면서 이제 이 전 세계 점유율을 점점 확보해 나갑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가성비. 가성비. 일본 선박은 너무 비쌌기 때문에 네. 가성비가 좋은 이제 이 조선은 그 네. 업종이 필요했단 말이죠. 네. 업체가. 근데 이제 그게 바로 한국 업체들이었어요. 그 가성비가 좋기로 이제 소문이 나면서 네. 그때부터 이제 그 조선업에 훈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오. 그 실질적으로 일본을 따라잡는데 그렇게 오랜 기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네. 일본을 2000년대부터 이제 일본을 따라잡고 네. 조선업의 호황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또 뺏겨요. 네. 중국한테 뺏깁니다. 오. 중국은 더 싸. 네. 근데 가성비는 모르겠어. 네. 근데 이제 중국에서 이제 이 점유율을 다 넓혀가더니 가격을 후려친 거죠, 그냥 네. 한마디로.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넓혀가더니 나중에 문제가 터지기 시작한 게 뭐냐면은 네. 선박이 반으로 쪼갈라지기 시작하면서 오.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혹은 AS가 필요한 보강잡이 필요한데 네. 이게 지금 AS가 안 되는 거야. 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저희는 만드는 기술만 있지 고치는 기술은 없습니다. 음. 이게 이제 중국의 입장이었어요. 네. 그 얼마나 이게 황당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그 프랑스라든가 유럽 국가들이 우리나라한테 SOS를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2010년도 중반부터 시작이 됐어요. 네. 그때부터 이제 우리나라가 2008년도부터 잃어버린 10년이 시작된 거예요. 네. 아무튼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우리나라가 괘씸하니까 우리 안 해줘. AS 거기서 받아 이랬는데 이제 그 어찌됐건 이제 뭐 우리가 수주를 따기 위해서 네. 이 AS를 또 어떻게 해주게 됩니다. 네. 다른 나라 거를. 오. 근데 이 AS가 또 잘 되고 그러면서 또 한국의 기술력을 다시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얘들이 계속 고전할 때 이 15년 쓴 한국 선박은 아직도 짱짱한 거죠. 오. 예. 엔진만 계속 이렇게 손봐주면은 네. 계속 짱짱한 거예요. 오. 유지 보수만 조금 해준다 그러면. 그러면서 다시 재조명을 받기 시작해가지고 다시 이제 점유율을 확보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아. 이게 중국 제품의 한계인 거지. 네.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다시 점유율을 왜 확보를 못했냐면은 단가의 차이예요. 음. 단가 차이가 너무 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거기에 대한 경쟁력을 갖고 계속 이제 다시 점유율을 뺏어왔고 실질적으로 2019년 10월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로 갑자기 가파른 매출이 나오면서 2020년 5월부터 조선업의 변곡점이 시작됐어요. 변곡점의 뜻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네. 드디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을 했다라는 겁니다. 오. 드디어. 예. 근데 이게 지금 시작이잖아요. 네. 변곡점이란 건 우리가 주식에서 변환점을 이야기를 하죠. 아. 변한다. 네. 상승이 하락으로 변하던 아니면은 상승으로 변하던. 근데 이게 그 매출 구조로 봐서 조선업이 지금 2020년도 5월에 그 변환점, 변곡점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은 그 변곡점이 왜 중요하냐면은 네네네.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지점에서 더 이상 주가가 떨어져가지고 떨어지지 않는 지점에서 매출 구조에 흑자를 불러일으키는 변환점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왜 중요한 의미냐면은 실질적으로 2천만 원 하던 주식이 2,000원이에요. 오, 대박. 일주에 2천만 원 하던 조선주가 네. 지금 2,000원짜리도 있고요. 아. 300만 원 하던 게 6,000원짜리도 있어요. 지금. 대박. 그러니까 이거는 과거 일이지만 네, 네, 네. 100만 원대 주식을 갖고 있던 종목이 네. 뭐 1, 2만 원 하고 있단 말이죠. 오. 근데 그 수준이 계속 오랫동안 지속이 됐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런 지속적으로 쭉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에서 흑자 전환을 드디어 성공시키면서 변환점을 맞이했어요. 그리고 바닥이지 이게 뭘 더 고민할 게 있나요? 그쵸. 더 이상 떨어질 게 없는 바닥입니다. 네. 네, 공부하셔가지고 그 반등 시점을 한번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반등 시점 우리한테 중요한 조선업과 방산주 오늘 다 필기하셨죠. 자, 지금 단톡방에서 계속해서 참 정보하고 공부하기 좋은 프로다. 바로 관련주가 뛰어든다라고 또 칭찬을 해주셨는데 역시 홍스탁은 주식 공부 같이 함께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증문즉답 이렇게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정말 뜨거웠는데 아쉽습니다. 빨리빨리 노란톡 들어오셔서 내일 또 질문해주세요. 자, 그러면 쌤 오늘 추천주 어떻게 준비될까요? 추천주 아직 네. 유효합니다. 아직 유효하다. 네. 아직 유효하고 네. 저번 주에 좀 낙폭이 시장의 네. 지수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네. 오히려 지금 들어오시면 더 좋은 가격에 더 공략이 좋다. 가능해요. 오. 왜냐면 더 싸잖아요. 지금 네, 그때보다 네, 더 그쵸. 싸져 있기 때문에 네. 지금도 공략이 가능하고 지금 네. 공략하면은 기존에 제가 드렸던 것보다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지금 오. 시점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제 이 종목을 받기 위해서는 이 방송에서는 대응 전략이 안 되기 때문에 네. 홍스탁, 홍주원,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얼른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딱 노란톡에 바로바로 또 들어오시면은 대응 전략부터 뭐 힌트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다 또는 뭐 이 힌트들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풍부한 정보들 또는 뭐 복습 자료부터 진짜 많은 소통들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노란톡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은 빨리 들어오셔서 같이 소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증문즉답도 너무 즐겁게 또 이렇게 많이 끝냈고요.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